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천입니다. 자, 7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음성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일요일 저녁에 좀 할 이야기는, 자, 금요일날, 마감 방송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미국이 좀 많이 빠질 걸 좀 많이 빠지거나, 혹은, 좀 적당히 빠지거나,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월요일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금요일까지 데이터 가지고 좀 시황하고, 낙폭 정도 하고, 반등 가능성 여부 좀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좀 다중눌림목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래량과 다중눌림목. 코로나 폭락 이후로 신고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중눌림목 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좀 복귀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관심 가질 종목 몇 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글로벌 지수와 디커플링 되게 우리 지수는 조금 밀리면서 신고가 찍고 밀리면서 코스피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많이 안 밀리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이 1.56% 정도 밀렸다가 아래 고리를 달았는데 좀 변동성은 크죠. 그죠? 고점 대비 저점 변동성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이격을 좀 줄여놓는 모습인데, 자, 뭐 기본적으로 추세와 중단기 추세, 단기 추세는 괜찮아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외인들이 전적으로 지수 핸들링을 해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뭐 현물도 일부 뭐 소극적 매수에 선물 가지고 지수 핸들링을 하고 있고,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 혹시나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었던 신용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해서 코스닥이 지수가 빠졌는데 이만큼 2배, 3배 증가를 했으니 장구 비중이 마지노선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부담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저게 2.5% 넘어가면은 개인들의 이 고객 예탁금 46조 원 남아있는 고객 예탁금하고 상관없이 변동성 만들거나 종가를 저가로 내려놓거나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낙폭이냐가 관건이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낙폭을 핸들링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신용 털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1선까지 붙일 수도 있겠죠. 770까지도 붙일 수 있겠죠. 신풍제약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으니 물론 이제 한 번에 빠지는 않고 반등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자리에서 반등했다가 밀리고 반등하면서도 또 신고가 만들 수도 있어요. 신고가 만들면 좋아라고 박수치고 막 달려들고 생 난리 부르스 피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시세는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와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물량 소진하고 흘러내리고 빠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시황이나 시장 상황이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할 상황이 아니니 물량 소진시키는 기는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달려드는 개미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개나 소나 마이나 닭이나 뭐 다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뭐 내려가다가도 반등하고 반등하다가 또 밀리고 아마 난리부르스 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풍지역이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어가는데 그죠? 자, 이 정도인데도 거래대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100억, 1000억 조, 그죠? 1조 원. 자, 여기서 1조 원어치 산 사람들이 여기서 1조 원 거래 터트리면서 뺐으니. 자, 제약주, 왜 제약주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약주가 코스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 약물 쪽에 포커싱 되었었던 치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아직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고요. 기대감과 저건 수급에 의해서 작전을 한 거지 저거는 실적으로 바로 귀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건 거품이라고 봐야 돼요. 거품이 붕괴될 때는 장난 아니게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영향받으면서 밀리면은 닥 지수에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형도 많이 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과연 어느 정도 지수에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키우고 갈지가 이번이고 좀 관건입니다. 낙폭이 크더라도 감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반등할 때도 좀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치료 약물 쪽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아무튼 조심히 다루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초보자들은 접근 안 하심이 좋습니다. 안 하심이 좋습니다. 그 외에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제약사들은 제약바이오는 밀려도 좀 덜 밀리고 자리 잡고 더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 임상이나 혹은 임상 기대 때문에 뭐 치료 약물 등등 올라갔었던 종목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뭐 하루 낙폭으로 봐서는 21선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와 봐야 2%좀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2.5% 정도 나올라나? 더 과하면은 밑에까지도 이탈이 돼서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700 한 5, 60 정도? 755. 자, 그리고 코스피는 자, 코스피 200이 현재 290 정도에 와 있습니다. 위치가 290 정도. 21선 거의 위에서 이제 붙여놓고 있어요. 이격 줄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200, 290 밑으로는 어디까지 지지선이 있다 그랬어요? 287, 5. 그 다음에 정말 과하면 280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따라갈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외인들이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포지션으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공간이 좀 더 커요. 큽니다. 근데 자, 뭐가 걸리느냐?
걸리는 게 무엇이 있느냐. 유튜브가 왜 안 나오지? 자, 뭐가 있느냐. 자, 웨인들이 아래쪽 지지선을 두고 있는 데가 285입니다. 285. 285에서 280까지. 287에도 있죠. 지금 현재 코스피의 지수 위치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애매해요. 왜? 다 콜 매도를 해놨거든요. 300에 리밋을 걸어놓고 있다 아래까지 다 내렸죠. 개인들이 물량 다 가져가 버렸죠. 지수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지수를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포지션 그림으로 보면은 저 상황에서 또 수익이 300까지 올라가면은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개인들은 손실 구간이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개인들은 손실 구간이고. 300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 위로 가기에는 부담이겠죠. 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증권사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현재 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더 누르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여주면서 밀리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를 보여주면서 당분간 묶어두었다가 지수를 묶어두었다가 저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한 위쪽으로 조금 더 핸들링해서 지수를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주 반 남았어요 이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지금의 모습은 묶여야지 묶여있을 상황이거든요. 이따가 흐름 만들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기술적인 추세도 흐름도 괜찮아요. 21선 우상향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만들어서 300부근까지 295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죠? 수익 잘 챙겨갈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거나 기술적인 흐름은 잘 탈 수가 있는데 변동성은 크지 않은 변동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6월 둘째 주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신고가는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갈 공산이 크다. 적어도 2, 3개월, 3, 4개월은 저 기간을 놓고 가야지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제가 강조했었던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 갈 것 같았는데 안 가고 눌러놓잖아. 위로 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잖아 계속. 트럼프가 주둥아리 놀려서 발목 잡고 개인들 신용 증가하니까 무거워서 발목 잡히고. 어찌되었거나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강조했었던 지수의 박스권 흐름은 변동성은 일정 부분 있을지언정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절대 위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빠지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현재 모습으로는 2, 3주 내로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후에 8월 둘째 주 쉬나고 나서 외인들이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지 돼요. 그때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8월 둘째 주까지 외인들이 핸들링해 가려고 하는 지수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수는 더 갈 거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인 흐름상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은 뭐냐. 적어도 2, 3개월은 박스권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가야지 그 다음에 상승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한 달 지났다고요. 한 달. 여기서 포함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2달 지난 거라고. 2달. 8월까지는 박스권 흐름 가야지 9월 달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월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4, 4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관건이죠. 자, 2, 4분기 지나고 3, 4분기는 결국에는 조정 파동인 거고, 지수에. 행보, 박스권. 4,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건이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약바이오주는 치료 약물과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코스닥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변동성. 생각하고 가시라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 폐쇄시키고 시진핑도 받아쳐서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엊그제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대선을 놓고 수를 놓는 잔대가리 굴림이지 정작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분쟁을 격화시켜가지고 실익을 얻을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제가 강조했던 건 두 가지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대선으로 중국을 까야지, 중국을 어떻게든 쳐야지 자기 지지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와, 그러면서 지수가 빠져야지 경기부양책의 명분이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지금 분위기로는 바이든이 대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지 알지만, 좀 가진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애를 쓰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지지율로 봐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뭐 바이든 관련 종목은 계속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니 미국 대선이 며칠이에요. 며칠인지 한번 봅시다. 알죠?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에 화요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11월 2일부터 8일이 되네요. 그죠? 11월. 그러면 지금이 7월이 거의 다 갔으니까 8, 9, 10, 3개월 반 정도 남았네요. 남짓. 자, 그 사이에 과연. 자, 그러면은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예전에도 우리 봤듯이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지수가 과연 3개월 정도 조정 파동을 거치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파동 거치고 4, 4분기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타다가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출렁거리는 변동성을 만들고 다시 자리 잡고 흐름을 타고 갈지, 아니면은 3, 4분기 조정파동 횡보 박스권 지나고 나서 하락 흐름으로 가다가 변동성 만들고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일단 하락보다는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재상승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상승을 할 때 어떤 섹터, 코스닥은 어떤 섹터가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과연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지금까지 주도를 해서 끌고 왔는데 이후에 재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올릴 수 있을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박스권 흐름 이후에 시장을 항상 주도해왔었던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인들 5만원 평단을 놓고 주도를 해서 시장을 끌고 상승을 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까지는 언택주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리드를 해왔는데 과연 4, 4분기에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박스권 흐름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조정파동 거치고 나면은 다시금 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조정파동 나오면 여기서 쌍봉을 그렸었던 여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올라갔으니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미니멈. 그죠? 한 번에 내려오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나누어서 내려오면 그나마 좀 양호한 거고. 자, 이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좀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외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지수 방향과 포지션으로 볼 때는 코스닥도 같은 레인지 내에서 혹은 조금 변동성 크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얘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는 분위기가 아래쪽보다는 위쪽 비중이 크잖아요. 200, 맥스 280, 285 정도란 말이에요. 287, 280.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외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선물로 핸들링 하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좀 받쳐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닥은 묶여있고 코스피는 좀 묶여있고 코스닥은 조금 아래로 변동성 더 만들고 코스피는 가만히 있는데 코스닥만 상대적으로 변동성 뭐 2%, 3% 혼자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또 부담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코스피가 유지가 되어주면은 코스닥은 좀 하방 경직성, 큰 변동성보다는 일정 부분 물량 소진하는 하락 정도로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외인들이 개인들이 지나치게 콜 베팅을 늘리고 상방 베팅 늘린다고 하면은 위협을 한 번 줄 수도 있어요. 2% 정도 변동성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5P, 6P 정도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90에서 285까지 한 번 뺀다. 2% 변동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 그럼 코스닥은 3% 변동성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3%는 없게.
다 죽어 자빠지겠죠. 그러면서 뜨거 그러면서 하방 베팅 늘릴 수 있어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하고 가세요. 이번 주에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중심에 있었던 지난주까지 랠리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 빌미를 삼아서 그렇게 변동성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고 횡보를 시키다가 지수를 만만하게 움직여 가느냐, 295, 300 향해서, 아니면은 밑으로 한번 위협을 팍 주고, 위협을 밑으로 한번 팍 주고, 니들 죽어봐. 그리고 나서 아래서부터 서서히 만들어 올리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오면 이번 주에 그런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자, 시황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자, 금일도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나오고 덱사메타손 얘기 나오고 다 치료제 얘기 나온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상한가 간 애들이 히토류 유니온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중미 미중 경쟁 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분쟁 격화된다 그러면은 히토류가 초점 맞춰지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니온만 강하게 움직였지 그다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여요. 어쨌거나 예, 진짜 격화돼서 심하게 가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특징 종목 중에는 뭐 저기 동물 백신 쪽의 종목도 일부 좀 움직였죠, 그죠? 유니온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영진약품, 코아스템 얘네들, 영진약품이 덱사메타손 쪽에 좀 이슈 가지고 또 주성분을 제조했다 그래가지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유니온 움직였고, 그다음에 계룡건설이나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뭐 한신공영, 그렇죠? 성신양회, 네, 뭐 행정도시 세종시 이전 이슈로 움직인 애들이 주중에 있었고, 계룡건설이나 얘네들이 움직인 것은 SOC 이야기가 있죠. 정부에서 3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SOC 민자사업 추진한다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 대표적인 뭐 계룡건설이 움직였습니다. 계룡건설이 뭐 성신양에도 일부 좀 끼고 있는데, 성신양해가 세종시에 그 공장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좀 먼저 움직인 적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별로 SOC 민자사업 추진한다는 거로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징 종목들은 다 어쨌거나 이제 뭐 무너지기 시작한 신풍제약부터 해서 치료 약물 쪽의 종목들이 일부 올라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죠? 국제약품도 지난번에 무방 때 추천했었던 국제약품도 이제 고점 찍고 밀리는 거죠, 그죠? 단일가였던 것 같은데, 단일가였죠, 얘가? 단일가였던 것 같은데, 단일가로 이제 이틀 더 밀리면 한번 반등을 하겠죠. 그죠? 반등은 하겠죠. 그래서 단일가가 끝날 때 아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술적 반등. 자, 그리고 이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거나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올해 최고의 종목이 신풍제약이긴 해요. 어떻게 올해 몇 배가 올랐어? 한번 볼까요?
16만원을 찍었던 것 같은데 15만 9,500원 16만원 찍으면 한 10억 준다고 했을라나 트레이더한테 모르겠네요. 작전을 하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작전으로 걸렸었던 종목이 있는데 정말 잘 갔었어요. 트레이더한테 가격을 얼마 찍으면은 20억인가 30억을 준다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 트레이더가 거길 찍었어. 찍고 점하러 갔어, 여기서. 자, 근데 16만원 찍으면은 돈 준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신풍제약이 올해만 몇 프로가 고점 2100%가 올랐죠. 그죠? 21배. 21배. 1000만원이었으면 1억 1억 넣었으면 21억이 되는 거였죠. 올 한 해 7개월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 세력들이 없겠죠. 자금 가지고 들어온 세력들이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괜찮은 매집 종목이긴 했었어요. 매집 종목이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끝까지는 못 간 거죠, 끝까지는 못 간 거죠. 자, 어쨌거나 신풍제약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하고 빠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후에 수급이 치료 약물 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시장에 도는 돈들은 정해져 있는데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눌리면은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수급이 돌아서 움직일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안 움직였던 종목 쪽으로, 섹터 쪽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는 섹터들 쪽으로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얘기 나왔었던 이제 계룡건설 오르거나 뭐 한신공영 오르거나 했었던 정부가 3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SOC 민자 사업 추진 소식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돌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 올랐거든.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던 섹터들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건설도 수익 관점으로 모아두시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도 그 배경입니다. 특수건설.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에서도 부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빠지는 쪽은 치료 약물로 그동안 임상이나 임상 기대, 뭐 2차 임상 기대, 이게 치료 약물 효과가 있는데 임상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 그러면서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밀릴 거고,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자리 잡으면은 다시금 탄력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ABL도 이슈가 뭐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횡보나 거래 터지고 바닥 대비해서 100%, 200% 올라간 종목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상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그런데 거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이게
치료 약물 쪽에, 신품은 치료 약물 쪽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고요. 근데 진단 키트 쪽은 실제로 치료 약물은 임상을 거쳐서 치료제로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서 실적화 시키기까지는 묘연해요. 시간이. 근데 진단 키트는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뿌려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쉽게 안 무너져요. 기관의 수급들도 강하고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확진자 수 우리나라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거나 줄어들었다 증가하고 있지만은 글로벌하게는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진단 키트들은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잘 만드는 그 진단 키트 회사들은 실적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작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 높아 있어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좋지만 높아 있어도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내일은 EDGC도 좀 보시고, EDC. 이격 줄여놨잖아. 그죠? EDC가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오상자이엘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오상자이엘도.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그래서 이격 많이 줄여놓은. 그러니까 미리 올라갔다가 더 가지 않고 이격 줄여놓고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오히려 움직일 수가 있겠죠. 만일에 치료 약물 쪽이라고 하더라도 혹 뭐 혈장 치료도 별로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죠? 네, CJ는 많이 올랐지만 EDC는 아직까지 보여지는 건 아닌데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들어왔어요. 여기서 털고 있다가, 그죠? 애들이 얼마나 들어왔나? 어제 뭐 20억씩 들어왔네요, 그죠?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서 수급이 들어왔으니 단기적으로도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 약물 쪽은 빠지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금요일날 우리 정회원분들한테는 월요일날 어떤 종목 봅니다 이야기를 해드렸었으니까 내일 보고 좀 접근을 하면 될 테고, 공개방송 이제 하는 쪽에서는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인 제약사들 중에서는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신약, 임상 등등 그런 쪽은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한 제약사,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올라온 애들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하고 관련이 없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제약사만의 독특한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서 허가 신청하거나 임상 들어가거나 이런 회사들은 또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치료 약물 쪽으로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던 애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SOC나 이제 SOC 관련해서 또 이제 저쪽 토목 건설 쪽 계룡 건설이 일단 대장격으로 올라왔지만은 그 외에 수급이 돌 때 이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징이나 이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중놀림목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다중놀림목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다중놀림. 금요일날 수익을 잘 챙겼던 종목이 사마알미늄이었어요. 사마알미늄.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주목받고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였잖아요. 테슬라가 실적이 실적 나오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사마알미늄이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알미늄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터리 팩의 알미늄 소모가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사마알미늄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상한가를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다중눌림 자리예요. 다중눌림 자리. 우리 포트이기도 합니다. 중기 포트. 다중눌림 자리에서 지난주부터 모았었던 종목이죠. 6,100원 목표 봤는데 딱 20%, 딱 20% 하루 만에 바로 올라서 20% 수익 챙겼어요. 좀 윗꼬리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다중눌림 패턴이야. 딱 다중눌림. 복습하자면 다중눌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격조정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이격조정 과정. 이격조정 과정에 이제 패턴들도 여러 가지이긴 한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래 급감해가지고 며칠 가다가 딱 맞춰서 갭띄어가지고 움직였는데 다중눌림. 이제 윗꼬리가 길어졌으니까 이격이 다시금 뭐 크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종가상. 그럼 여기서 며칠 눌리거나 하루 이틀 눌려서 재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 관점에서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만든 게 이거고 제약들 중에 유유제약이 있죠. 유유제약. 그죠. 국제약품은 지난번에 이제 뭐 무방 때 매매를 했었던 거고 고스란히 상한가 분할 매도하면서 상한가 먹었던 거고 유유제약이 있죠. 유유제약은 스윙으로도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올 초부터 계속 매수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매직 거래입니다. 초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시켰다. 올라와서 여기서 매수시키고 매수하고 스윙 관점으로 이게 매집 거래예요. 매집 거래. 세력 가치주와 매집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했던 거죠. 여기서부터였나요? 윗골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우선주가 강했죠. 우선주가. 유이루는 이제 올 초부터 포트 예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수익을 좀 챙겨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작년 말 올 초 7천 중반대부터 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본주는 좀 무거웠고 이때도 움직임이 그래서 유유 본주도 스윙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날도 저게 단기성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날은 스윙, 요거는 스윙, 이거는 스윙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요날은 아침에 단기로 들어가고 요날은 아침에 단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챙긴 게 유유제약이고요. 유유 이제 EUB가 단일가 거래가 있다 보니까 EUB가 이제 점상을 2연 3연상을 갔는데 이 우각은 뭐 3연상격으로 갔다가 풀려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신풍 밀리는 바람에 같이 밀리긴 했는데 반등을 하겠죠. 그냥 빠지지는 않아요. 반등을 해요.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중간에 수익을 챙긴 게 200%가 됩니다. 200%. 200%가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수익을 챙긴 종목 중에 하나가 특수건설을 이제 한 130% 수익을 챙겼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 이후로 수익 챙겼구나. 이때 4월 달에 9,000원 위로 수익 챙깁니다. 조금만 남겨두고 추매합니다. 그래서 130% 수익 챙겼고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4,000원대부터 가지고 있던 거니까 추매, 스윙, 단기 계속 이렇게 여기서 스윙 매매 해가지고 수익 챙기면서 여기서 이때도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특수건설이 공개 방송 하면서 개파락 했을 때 매수 해서 요 파동 먹으면서 중기 물량은 9,000원 위로 수익 왕창 챙깁니다. 그래서 이때 기가 막히게 단타로도 먹고 중기 포트도 수익 챙기고 그래서 기다려서 수익 관점 포트는 추매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던 게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매수했죠. 여기서 수익 챙기고 또 다시 지금 수익 매수를 하고 있는. 중기 포트는 추매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유 우선주가 지난번에 한번 수익 챙기고 이번에 거의 다 챙긴 거예요. 유유가 80% 수익 챙기고 이번에 한 200% 올라가서 수익 챙기고. 자 이제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7, 80% 올라와 있는 종목이 또 있다고요. 7, 80% 플러스 70에서 80%. 매수 가격에 따라서 뭐 6, 70%일 수도 있고 8, 90%일 수도 있는데 개인차가 좀 있어서 자꾸나 메인 포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격대부터도 적어도 한 80%, 90%는 올라갈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8,000원대인데 5만원 위를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갑니다. 워낙 수급도 좋고 지금 수급도 좋고 실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 수도 있고 내년 초에 갈 수도 있고 자 중기 포트들은 그렇게 움직여서 갑니다. 움직여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는 단기대로 가면 되죠. 이거는 이 계좌는 단기하고 스윙하고 같이 들어간 계좌. 7월 14일 1억 들어가면서부터 매매하기 시작해서 이제 딱 열흘 동안 이제 1억 1,100이니까 1,170만 원 수익 난 거죠, 그죠? 11%. 단기 스윙. 그리고 이거 매매일지고 금요일날 잠깐 언급했듯이 이게 이제 7월 달에 16일까지 만들었었던 한 2,500, 3,000 정도 계좌 가지고 만들었던 이제 수익금이고 요게 중기포트 요거 이루비 그죠? 201% 나온 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15일까지 22% 수익 난 계좌 공유해 주신 거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분이 단기 원금 800만 원 가지고서 이제 350만 원 수익이라고 얘기하신 거. 한 달 동안 원금 대비 수익률 얼마입니까? 여쭤봤더니 800까지 350 만들었다 그러시는 분이고. 계속 지금 5개월째 계속 하고 계시니까 5개월째. 저 정도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분은 좀 잘하시는 분인데 6월 한 달 동안에 단기 자금과 원금 대비 48%. 매매일치보다는 좀 초과 수익이었죠. 레버리도 쓰고 개인 매매도 하고 그러시니까 잘 만드신 분이고.
자, 중기 포트는 중기 포트대로 만들어가고, 단기는 단기대로. 개인차가 있지만은, 스윙하고 단기하고 같이 병행을 하더라도, 종목수를 좀 여러 개 분산을 하더라도, 뭐 열흘 동안 이 정도 왔으면은,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거를 기본 패턴으로 매집 설명을 한번 하면서 마칠게요. 자, 이게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하나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왜 종목이 하나가 나오면은 끝까지 울고 먹어야 되느냐? 좋은 종목 나오면 끝까지 울고 먹어야 돼요. 왜? 그 종목을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CDG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CDG. 7년을 이때부터 해서 6년을 울고서 5년, 6년을 울고서 이 피날레 장식을 했었다. 350%. 뜻이 물론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저런 파동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들어서 수익을 잘 줬던 종목이긴 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우선주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이게 매집 거래예요. 매집 이후에 시세를 냈었죠. 15년도에 그죠? 중간중간 시세가 나오죠. 이건 이 매집 거래라마 이후에 매집. 그리고 여기서부터 10배 올랐죠. 오르게 됐던 계기가 뭐였어요? 중동발, 유럽발이었나요? 20조? 20조? 2조 원? 2조 원이었나요? 3조 원. 수주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걸 빌미로 이제 랠리를 한 겁니다. 본주는 안 움직이고 우선주가. 근데 과거에 이렇게 만들었었던 매집 이후에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이 또 매집 과정을 거쳐서 또 시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런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 중장기 1200선을 기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유유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때 시세를 냈었죠. 여기서부터 매집 이후에 적어도 1, 2년 정도 시간을 거쳐요. 시세 냈죠. 거래량들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이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올리죠. 그 이야기는 이게 매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앞에 거래를 넘어서려면은 더 터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은 앞에 거래보다 적은 거래로 신고가를 만들어 가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 물량이 적어져서. 유사한 패턴들이에요. 단지 이거를 시세를 먹느냐 못 먹느냐는 시간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의 변동성까지도 견디면서 오신 분은 200% 이상 수익 챙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결국에는 자기 조절력이에요. 이 자기 조절력을 옆에서 제가
리딩을 하고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도와드려도 결국에는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수익을 못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를 중기 포트를 가져가시는 분은 반드시 그 심리적으로 저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시간도 빨라질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이 적으신 분들은 단기나 스윙 포트 가져가시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정도로 매매를 해가시면 돼요. 매매를. 이거는 매매지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여기서는 이 매매 일지에는 스윙은 없어요. 사마 알미늄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스윙이 최근에 수익 챙기기가 뭐 제약주 또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국제는 들어가 있죠. 단기로 들어갔던 거니까.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 크신 분들은 반드시 좀 포트를 가져가시기를 강권드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원금 좀 적으신 분들은 자리 계시면은 이제 단기 매매에 집중하셔도 좋고 일정 부분 뭐 스윙 포트하고 같이 가져가셔도 좋고 계좌를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은데 애매해서 나는 그냥 같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종목이 물론 이제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10개 정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나눠줘야지 분산이 돼야지 될 테니까 내가 뭐 5천만 원을 가지고서 단기 스윙을 한다 그럼 종목당 이제 4,500만 원 정도씩 분산을 해서 가면 딱 좋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분산을 해서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운영 전략. 왜 이제 뭐 몰빵하거나 비중 실어 질러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복불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거든요. 심리적 안정. 질러가지고 5% 먹으면 수익 커요. 그죠? 만약에 손절했어. 심리적인 위축이 커요. 커질 수밖에 없어. 이 주식시장은 100%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수급 논리에서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지만 단기는 전적으로 수급이잖아요. 중기 투자는 기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특징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수 분석 다 해가지고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건데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추세를 타는 거죠. 수급에 의한 단기성 매매들은 순간 신풍제약 같은 경우 봐요.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흘러내려오잖아요. 신풍제약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빠졌다고. 이거 순간 못 보고 있으면 대응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질러서 저런 상황 돼버리면은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단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너댓 개 정도 분산을 해서 가져가야지 저런 위험성을 최소한 피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멘붕 빠질 가능성이 없어요. 심리적 안정. 주식은 이게 되게 관건입니다. 이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꼬여버려요. 안 돼. 매매가 안 돼. 겁나가지고 매매를 매수도 못하고 매수 안 한 게 날라가고 어쭈구리 가네. 그 다음에 매수했더니만 이건 손절하게 되고 막 이렇게 꼬여버려요.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심리가 이게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위 수급 매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고 최대한 배제시키면서 가야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분산을 해서 그리고 물리더라도 다른 거 현금 있는 거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이 나니까 해지 기능 활용을 하라고 하잖아요. 해지. 예를 들자면 내가 저쪽에서 50만 원 손실을 봤는데 50만 원 마이너스 계좌 한 종목에서 A라는 종목에서 50만 원 손실이었어. 한쪽에서 한 30만 원 수익 봤어. 이게 마이너스 뭐 한 8% 10%까지 내려왔어. 너 수익 봤어. 30만 원 수익 봤어. 여기서 한 20만 원어치 손실 확정하고 자르는 거예요. 손익은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가져가고. 현금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 한 40% 늘어날 거잖아. 뭐 500만 원 썼던 거에서 한 200 손실하면 200 정도 좀 손실 감소하고 또 현금 늘어나면 이거 또 다른 매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분산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유용할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권해드리고요. 이것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업을 하면서 때로는 지를 때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저렇게 일정 금액으로 분산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덜 먹더라도 가장 안정적이고 좋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 스스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 수급 매매도. 자, 내일 아침에는 일단 공방 오시는 분들은 무방에선 같이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단기적으로 이게 시간으로 좀 올랐나? 애매하네. 시간으로 이 정도면 괜찮긴 하는데 수급 흐름으로는 EDGC 좀 아침에 보세요. EDGC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살짝 갭 떠서 이제 거래 증가하면 거래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30%도 안 되니까 모두 이 자리에서는 양봉 하나 정도는 작게라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살짝 갭 뜨면은 강하면은 뭐 한 이 정도까지 만원 후반대 중후반까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약하면은 올라갔다가 윗골이 나오면서 좀 마감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아침에 오상자이엘도 좀 보세요. 오상자이엘 이렇게 내일 아침에 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살짝씩 갭은 떠야 돼요. 갭 떠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잘 가면은 뭐 이렇게 떠서 올라가면은 정거점 자리까지는 나올 거예요. 한번 13,000원 위쪽으로 한번. 강하면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거래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장기 매물 때는 상한가 위쪽이어서 이제 거래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까 아침에 거래량 흐름 보시면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일 저녁, 일요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PC 디렉트는 왜? PC 디렉트요? PC 디렉트를 왜? PC 디렉트는 이슈가 다르잖아요. 다중 늘림으로 빠져버렸네, 그죠? 밑으로. 이렇게. 이 경우는 다 줄여놨네. 얘는 이제 경영권 분쟁하고 대주주 변경 이슈였잖아요. 그래, 랩지가 강했죠. 그래도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던데, 기관들 수급에 연기금 수급까지 21억. 전에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전에 제가 어느 종목이었죠? 네. 갑자기 여기 갑자기 종목이 매매일지를 봐야지. 매매일지를. 알서포트 수급이 좋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전고점 살짝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죠? 역줄이듯이. 랩지노믹스도 좋고 실적 좋아지고 올라가는데 과열권에서 음봉거래도 터지고 이 앞에서 움직임도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혹시나 이격도 벌어지고 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윗꼬리 양봉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요. 올라가더라도 아까 그 알서포트처럼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알서포트도 수급 좋았어요. 연기금하고 기관들 수급. 무겁게 올라가다 윗꼬리 만들고 다음부터 음봉 내려와서 이격 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 종목들이 이격 벌어지면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나오는 기관들, 외인들 핸들링 했던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면 관련 종목들, 그렇게 만들었었던 종목들의 패턴들을 복귀하면서 혹은 이 종목의 과거 패턴들을 복귀를 하면서 예상 흐름을 좀 거래량과 함께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해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을. 주식은 매수는 예상이지만 매도는 대응인 거거든요. 제가 시황을 꼼꼼하게 읽어서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황을 저처럼 읽어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시황과 지수 방향은 제가 자타공인 잘 읽는다고 제일 잘 읽는다고 자문하지만 100%라는 없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왜 내가 지수를 움직이는 게 아닌데. 파생은 항상 대응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 읽어갈 때 파생 논리로서 읽어가고 참고해서 읽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논리가 배경에 깔리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후방 하늘 쪽에서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